24일 탄자니아에서 벌어진 대형 교통사고로 사망한 25명 중 선교단체 예수전도단 소속 선교사 1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탄자니아 북부 아루샤에서 케냐 트레일러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 스쿨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3대를 들이받아 일어났으며 트레일러 운전자는 충돌 후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예수전도단 소속 선교사 11명을 포함해 25명이 사망했고 최소 1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와디 주마 하지 탄자니아 경찰작전 국장은 사망자 중 어린 소녀 1명과 외국인 7명이 포함됐다며 도주한 트레일러 운전자에 대한 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수전도단은 비극적인 사고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들이 세상을 떠났다며 이 가슴 아픈 상실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가족, 친구, 팀원들에게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지상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시기는 늦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국방정보국의 분석인데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침략 이후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경에 인접한 이스라엘 북부 국경지대를 겨냥해 미사일과 로켓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지역 약 8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레바논 국경으로부터 강제 이주해 피란 생활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을 따라 이스라엘에 행사하는 무력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헤즈볼라 무력 제거는 하마스 전쟁과는 별개라는 주장인 거죠. 최근 이스라엘 공군은 F-16을 동원해 국경에서 30km 떨어진 레바논 동부 도시 바알베크를 공습했는데요. 레바논 깊숙한 곳까지 폭격을 하며 헤즈볼라 근거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죠. 미국 국방정보국은 이스라엘의 이번 작전이 레바논의 인구 밀집 지역까지 때리는 광범위한 공습으로 확대되고 결국 지상전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고위층은 가자지구 하마스 공격을 저강도로 전환하며 전쟁의 무대가 바뀌고 있다고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갈란트 국방부 장관은 헤즈볼라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며 국경에서 20km 떨어진 곳, 50km 떨어진 장소는 물론 수도 베이루트를 포함한 어디든 공격할 수 있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죠. 이스라엘은 이미 레바논 국경을 따라 전차와 자주포로 구성된 기계화부대 그리고 보병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레바논에 지상군이 투입된다면 중동전쟁은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충돌의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특사를 파견했죠.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입장은 단호한데요.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레바논 국경 지역에 무장단체가 없어져야 하고 피난한 이스라엘 시민들이 돌아가 안전하게 정착해야 한다며 헤즈볼라 척결이 외교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헤즈볼라와의 확전으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군사력이 월등합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해 약 15만 발의 로켓포를 무기고에 비축하고 있고 이란과 러시아제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장전사가 10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벌인 34일간의 전쟁에서 게릴라전에 고전하다 물러선 바 있죠. 헤즈볼라는 이 전쟁의 승기를 발판으로 레바논 집권 여당으로 올라섰고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전투기와 공격 헬기 아파치를 동원해 레바논 영토 내 헤즈볼라 작전본부와 무기고 등을 공격하며 헤즈볼라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죠. 이스라엘이 계속된 공습과 폭격으로 2006년 전쟁의 패배를 복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동부에 있는 항구 도시 발렌시아에서 큰 불이 나 4명이 숨졌습니다. 14층짜리 아파트에서 시작된 불이 옆동으로까지 번진 건데 지금까지 실종자도 10명이 넘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타오릅니다. 붉은 화염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옆 건물까지 집어삼킵니다. 소방관들이 계속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Tremendo, es alucinante, no puedo creerlo.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은 아파트 발코니로 대피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구조에 나섰고 무사히 구조되자 안도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후 스페인 동부 항구 도시 발렌시아의 한 아파트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4층짜리 아파트 건물 4층에서 시작돼 10분 만에 건물 전체와 옆동으로까지 번졌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시속 60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 불로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해 1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4명은 실종 상태여서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13 personas heridas, en este caso de esas 13 personas, 6 son bomberos, lo que indica la intensidad del trabajo que están realizando, que están distribuidas por diferentes hospitales de la ciudad de Valencia. 불이 난 건물에는 13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건물 외장재가 가연성이 높은 폴리우레탄 피복이어서 불길이 급속히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뉴스브리핑 더 보기 뉴빌 더 시간입니다. 지난해 말 유튜브가 유료 구독 서비스 가격을 40% 넘게 올렸었죠. 3년 만에 이루어진 가격 인상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디지털 이민을 선택하는 구독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이 IP 주소를 해외로 바꿔주는 가상 사설 통신망을 이용해서 요금이 싼 나라로 우회 가입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이런 디지털 이민자들에 대한 경고에 나섰다는데요. 유튜브는 나라마다 유료 서비스 구독 가격이 다릅니다. 한국의 월 구독료는 14,900원이지만 인도는 우리 돈으로 약 2,000원, 나이지리아 1,000원, 이집트는 3,000원으로 구독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데요. 이를 이용해 국내 일부 이용자들은 가상 사설 통신망을 이용해 구독료가 낮은 국가의 IP로 변경해 이용 위치를 속여 해당 국가의 서비스에 가입해 구독료 부담을 줄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디지털 이민으로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공유되는 요금 절약법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이용 약관에는 어긋나는 방법입니다. 유튜브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구독을 등록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떠나 있으면 구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용자들이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6개월마다 가입 국가의 IP로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올해 4월부턴 방류 횟수를 7차례로 늘리고 방류량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3차례의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7,8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류까지는 2023년 회계년도 오염수 처리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4 회계년도의 본격적인 오염수 방류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됩니다. 방류 첫 회계년도 계획은 4차례였지만 2024년 회계년도에 따른 방류 계획에선 7차례로 횟수가 늘어나고 방류되는 오염수 총량도 약 31,200톤에서 54,600톤으로 1.8배가량 증가할 예정입니다. 삼중 수소는 약 3배가량 늘어난 14조 베크렐이 방류되는데 올해 4월부터는 방사능 농도가 더 진한 오염수 탱크들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자체 연간 방류 기준인 22조 베크렐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도쿄전력은 또 지난 7일 배관 청소 작업 중 밸브를 닫지 않아 발생한 오염수 누출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皆様にご心配とご不安をおかけしましたことを重ねてお詫びを申し上げます。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촬영용 드론과 로봇을 투입해 녹아내린 핵 연료봉 파편을 채취하기 위한 경납기 내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한국인 멸종, 이런 단어가 점점 와닿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고 특히 4분기는 0.6명대,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로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텅 빈 어린이집 교실엔 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만 남았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정말 못 들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급격하게 몇십 명씩, 7, 80명, 3, 40명 이렇게 이제 줄 감소되었죠. 2007년 개원에 한창 때엔 190명의 원아가 다녔지만 결국 지난해 폐업했습니다. 지금은 25명의 노인들이 지내는 요양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강당엔 물리치료실과 침실이 들어섰습니다. 어린이집이었을 때는 수영장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수영장 없애고 다시 이제 요 면적만큼 이제 이 프로그램실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만 따로 놓고 보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이었고요. 분기 단위에서도 0.6대가 나온 것은 처음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 수년간 결혼하는 인구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2050년쯤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합계 출산율을 1명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대안 없인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줄고 내후년엔 0.5명대에 돌입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인천의 무인 점포 11곳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망치로 계산기를 부수고 CCTV 선도 잘랐는데 모두 10대였습니다. 만 13세 촉법 소년도 있었는데 풀려나자마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멀리 도로를 가로질러 걸어오는 4명은 모두 10대입니다. 연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무인 점포 앞에 서서 담배를 버리더니 차례로 들어갑니다. 가게 안에 들어온 이 소년들, 가위로 무인 계산기 잠금 장치를 열고 자물쇠는 망치로 깨부숩니다. 결국 금고가 열리자 돈다발을 꺼내 봉투에 옮겨 담습니다. 용의주도한 아이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CCTV 연결선도 자릅니다. 이 4명은 같은 방식으로 하룻밤새 무인 점포 11곳을 털었습니다. 훔친 금액은 300만 원에 이릅니다. 추적 끝에 경찰이 붙잡았지만 4명 가운데 2명은 바로 풀려났습니다. 만 13세 촉법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2명도 만 14살, 아직 중학생 나이였습니다. 풀려난 아이들은 이날 밤 사이 몇 번을 더 붙잡혔습니다. 촉법 소년이라 풀려난 남학생 1명은 이 스포츠 센터에서 다시 붙잡혔습니다. 여러 군데를 터는 바람에 반복해서 붙잡혔고 훔친 카드를 가지고 있다 들키기도 했습니다. 풀어졌어요. 또 바로 해가지고 가족한테 얘기해. 13살 촉법 소년 가운데 1명은 이미 20여 건 범행을 저질러 보호 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14살 소년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2에 대해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AI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한 예술가가 진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홀로그램과 결혼한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옷을 맞춰 입은 남녀가 다정히 얼굴을 맞대고 있죠. 영락 없는 연인 모습이긴 한데 조금 어설프게 보이는 남성, 사실 홀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스페인계 네덜란드 여성 예술가 알리시아 프라미스가 이 홀로그램 파트너와 올여름 실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예비 남편 이름은 아이렉스, 남성 영어 이름에 흔히 쓰이는 알렉스와 인공지능 AI의 합성으로 보이고요. 인공지능을 통해 연인들 프로필 정보를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프라미스는 자신이 홀로그램과 결혼한 최초의 여성이 될 거라면서 이번 결혼식은 인간이 홀로그램과 아바타, 로봇과도 감정적으로 관계를 맺는 새로운 세대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했고요. 누리꾼들은 세상에 다양한 사랑이 있다지만 홀로그램으로 시각한 AI 연인과의 결혼은 상상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